편안하셨습니까? 무술년, 황금 개띠라고 그럽니다. 중생들은 황금을 좋아하긴 좋아하는 모양. 부처님도 황금인종으로 태어나셨고,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이게 칠보래요. 근데 이 칠보를 삼천대천 세계에다가 가득 싸놓고 나누어 주어도 부처님의 가르침 한 말씀, 법보시 한 말씀 전하는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있는 이들이, 마음을 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눌 때, 나는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면, 즐거워하면, 법열에 가득 차면 승피하다 그랬어. 그 주는 자의 그 복과 덕을 나도 함께 가진다. 근데 사춘기 논사면 배 아프다는 말을 하는 것 보면 우린데 심보가 만만치 않은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들은 작은 마음이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검전략해야 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나 스스로는 다잡고,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이나 함께 호흡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보살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도 보면 조그만한 선근이나 복덕 인연으로는 그 세계에 갈 수 없다 그랬어. 그 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가 없다. 그 세계는 어디요? 극락세계죠. 그래서 불자들이여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듣고 아미타 부처님처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그렇게 일심불란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가져 부르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산란치 아니하면,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겠다고 하는 염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불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올림픽 하는데 오늘 마지막 지금 결승전 하는 거 하나 있죠? 그런데 그전에는 그거 잘 알지도 못했어. 그런데 그 게임만, 그 시합만 올림픽 개막식 하기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일 뭐 두 팀, 세 팀씩 그 경기장에서 하는 것 같고, 어저께 이제 일본을 우리가 이겼고, 그러니까 이제 열 나라를 이겼어. 그리고 준결승에 진출해서 은메달은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스웨덴하고 하는데 내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4대2였어. 여러분들은 먼저 와 있었으니까 그 궁금할 것 같아 알려주는 겨. 우리가 졌어 아직은 몰라. 예? 아직도 뭐 시간이 더 남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 뭐 점수 따는 데 보니까 막 3점, 4점, 5점까지도 막 딸 때가 있으니까 4대2. 예? 그런데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다 했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저기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너는 여기서 봐라 그랬어. 보고 알려달라 그 말이요. 금 하나만 더 따도 그 등수가 올라가겠던데, 그 다음에 소트릭 걸 적에 안 넘어지고 뭐 했으면은 또 금 좀 더 딸 수 하기야. 그 얼음 빙판길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좀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빙판을 보고 눈밭에서 행해지는 걸 보면서 아이고 꼭 인생살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동계 올림픽은 대다수가 얼굴이 흐이물쭉한 사람들이 해. 시커먼 사람들은 없어. 그런데 하계 올림픽은 시커먼 사람들이 다 알아 해. 그 희한해. DNA 신진대사가 묘해.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 중국은 몇 등이나 했고 금은 몇 개나 땄나. 금 하나도 없대. 4년 후에 복잡해질 거예요. 동계올림픽 동경선 저기 뭐 북경선 한다는데 뭐 베이징은 뭐 베이징 북경이지. 그런데 저는 능엄경 경전에 보면 견견지시에 견비시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견자, 볼견자. 볼 것을 보는 것은 견비시견이요? 보는 게 아니다. 우리 반야심경에 참 그 한글로 이 보명사 와서 하는 걸 보면 참 수십 년 동안 반야심경을 원문으로 할 때의 느낌보다, 그런데도 지금 사실 반야심경에서 한 두서너 군데는 거슬리는 데가 있어요. 내가 나보고 다시 번역을, 내가 지금 계속 그거 바로 잡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앞부분이 뭐냐면 건너느니라여, 벗어났느니라여, 지나갔느니라여. 그 대간절 뭐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혼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고해를 건너느니라 그러죠. 혀도 잘 안 돌아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벗어나느니라. 나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던데. 또 그 다음에 삼세제불이, 물론 과거, 현재, 미래니까 미래형도 있기는 있지만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그러거든. 얻었느니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과거형. 과거, 현재의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룬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그랬나면 얻느니라 그러면 아직 안 얻었다 소리요. 뭐요? 그것도 소리 그리기 때문에 좀 걸려. 그 다음에 반야심경에서도 보면 또 하나 저 끝에 가면 반야바라밀다가 주예요. 신비한 주가 반야바라밀. 반야는 지혜고 바라밀은 행동이요. 지혜스러운 행동의 주가 가장 신비하고 맑고 위협고 한 거거든요. 그 반야바라밀다를 진언하듯이 정건하듯이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이 진언을 오만이 밤매움처럼 하면 이제 우리는 번역을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열반은 덕 어서 가자 가세 가세 어서 가서 가세 열반은 덕 어서 가세. 그런데 티베트에서는 가라 가라 어서 가라 열반은 덕 어서 가라 이렇게 번안이 되기도 해. 어떻게 하든 그 뜻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다는 것은 한결같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한강 나가보셨어요? 멀어서 안 가봤지? 갈 틈도 없었고 갈 시간도 없었고 갈 여유도 없었고 갈 마음도 없었고 또 뭐 하나 더 붙여줄까? 한강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본 사람 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 한강을 배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나는 60년대에 서울역에서 65번, 그때 2원 50전하고 전차 댕길 때 저 영등포에서 노량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용산으로 해서 서울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 동대문으로 청량리로 가는 놈도 있고 저 마포로 가는 놈도 있고 저 독립 촌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여기저기 돈 적게 들이고 구경하는 방법은 걸어다니면 다리 아프니까 하는 방법이 그렇게 이제 2원 50전 전차 타고 댕길 때 서울역에서 65번 버스 타고 뚝섬에 가서 5원 주고 거룻배를 타고 봉은사를 간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강에서 막 수영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러다가 한동안 한강이 오염됐다고 해서 물고기도 못 잡게 하고 거기에 수영도 못 하게 해서, 옛날엔 뚝섬 유원지 있는 데서 뭐 여름에 막 그렇게 바닷가 가듯이 하기야. 여기도 여기 송도가 있었는데, 나도 송도 와봤다. 청소년들하고 데이트하러 왔었대요. 청소년 중고등학교 법표에 지도법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일요일날 야유법표 가자고 그래서 어디 가냐 할 때 한 번도 안 와본 송도 해수욕장으로 간다고 해서 또 와봤는가 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해수욕 합니까? 지금 뭐 큰 빌딩 들어서 있는 그런 게 다 옛날 송도 해수욕장 짜리 거기 같던데, 느낌에. 와서 살아봤어야 알지. 지금 여러분들 어디 살아? 송도에 사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한강을 자동차로 한강변을 이렇게 그 강북도로나 88도로나 또 저기 이렇게 새길을 댕겨 보고, 또 저는 요즘 걷는다고 양재천변을 많이 이렇게 걷곤 했는데, 보면 지금은 막 이만 팔뚝만씩 한 물고기들이 양재천을 툭 치고 막 올라가고, 거기에서 그 수초도 막 있고 막 그러거든요. 비 한 번이라도 많이 오면 청계산 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갖고 수초가 막 이렇게 쓰러져 있기도 하고, 거기에 두루미도 와 있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원앙도 와서 뭐 놀기도 하고 물고기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것도 몇 년 사이에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색강을 많이 맑히고 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수와 우수를 분류해 가지고 흘러가게 하고 탐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날 내가 일간지에다가 글을 하나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치인들이 보면 지역색을 다 가지고 있어. 물론 삼국시대도 있었고 고조선도 있었고 발해도 있었고 가야, 요즘 뭐 가야 했었던데 가야 문명도 있었고 오가야도 있었고, 그동안 뭐 이렇게 그 우리나라도 수없는 변화 속에서 국가가 존폐가 존속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저 임진강 저 평양 쪽에서 차 타고 개성 쪽으로 해서 오면은 그 길을 통과해 갖고 저 차 타고 와야 되는데 길을 막고 다 임금이 비싼 정치인들이 거기 어째 저녁에 부터 버티고 앉았는데, 그 한강 임진강 바람에 꽤 쌀쌀할 텐데 먹을 건데 동상 안 걸렸는가 모르겠고, 한쪽에서는 환영한다고 한쪽에서는 불가하다고 하고, 그렇게 참 양비론적으로. 근데 우리가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오른손은 바른 손, 왼손은 그른 손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
오른손이 바른손이라고 배우는 한 왼손은 상대적으로 그른손이 되는 거예요. 우파 좌파가 어디 있어? 이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를 파생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견견지시에 견비시견 해보면 통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일이 왜 안 되는 거예요? 통일이 왜 지금 아직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가 1000년이 넘었는데, 1000년이 뭐요? 1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삼국이 쪼개져 있어? 그래서 저는 가끔은, 저는 고향이 태생이 원적이 전라북도 김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미 70년대 초에 분가를 해갖고 본적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벌써 50여 년 전에 분가를 신청해가지고 통도사가 제 본적지고 원적지를 드러내라 하면 전라북도 김제가 원적지요. 그런데도 정우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또래들이 잘해도 전라도, 못해도 전라도, 심심해 전라도, 장난삼아 전라도, 오다가다 전라도, 전라도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했다. 근데 그게 1000년 전에 한 덩어리가 됐어야 할 국민 정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무엇에 의해서, 그래서 난 아예 그냥 백제 스님이라고 그래. 백제 스님. 거슬러 100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찬연했던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사람으로 돌아가고, 경상도는 신라 사람으로 표기하고 그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다 그 말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경상도 쪽을, 그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 정치인은 호남 쪽을, 그리 안 그려? 김종필은 충청도 쪽을. 그랬는데 그게 그 주변에 강이 무슨 강이 있을까 하고 보니까 영산강, 낙동강, 금강. 그러면 정주용 회장도 한번 나와서 500만 표 이상 얻었는데 그거는 무슨 강? 서울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분은 강원도 저 이북분이니까 그럼 한강이라 쳐주자 이게. 한강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북한강, 여기서 여기까지는 남한강, 여기서 여기는 한강. 이러는데 그 한강 거기에도 색강이 수없이 있는데 중란천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양재천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안양천에서 내려오는 놈도 있어. 근데 그 물은 한강만 못해. 오염이 더 되어가지고 물고기도 살 수가 없고 냄새가 나던 시절도 있었고 청계천이 폭발한다고 했잖아요. 가스 차가지고. 근데 그것을 뜯어내고 누군가가 대통령 되기는 됐는데 그거 뜯어내고 대통령 됐어. 응?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은 발 담그고 놀고 있는 변화를 취택하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여하튼 인천 앞바다로 가서 저 한탄강이나 임진강하고 합류하고 서해바다가 되고 저쪽으로 가면 남해바다가 되고 또 중국 쪽에서 바라보면 동해바다일 것이고 우리는 동해바다라고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보면 서해바다일 것이고. 근데 동서남북이 어딨어? 지 서 있는 데 있어. 내가 서 있는 데서 북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야. 그러시죠? 근데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물은 5대양 6대주에 통속되어 있어. 한 덩어리 하나요. 제가 한 35년 전 단수요건 가지고 인도에 순례를 혼자서 할 때 바닷가에서
해초가 그랬던 것처럼 그 백사장 바닷가 백사장에서 물을 철썩철썩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생각을 모아보니까 그 바다가 동지나 남지나 저 태국, 베트남 앞으로 흘러서 홍콩 또 저 타이완, 이 대만 골이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가니까 영산강으로 만나고 저쪽으로 가니까 낙동강을 만나는데 내 연고지가 어디? 통도사니까 영산강으로 흘러서 쭉 올라가면은 우리 고향 갈 건데 그쪽으로 안 가고 내 마음이 통도사 쪽으로 낙동강 줄기를 타고 오르다가 이 양산 이 천을 통해서 흘러다가 보니까 하북 영축산 자락에서 흐르는 물줄기를 만나고 그 물줄기 만나는 그 지점에 내 작은 방이 환히 보이더라 이게. 아마 해초 스님도 그때 그 시절에 1300년, 1400년 전에 순리할 때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비행기 뽀로로 타고 왔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어져 있어. 그런데 중생들이 분별, 식심에 의한 분심, 그걸로 인해 가지고 쪼개져 있는 생각들을 일으키고 있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기의 그 이익이나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통일이 왜 안 될까 몇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4대국 때문에 당사자가 제일 문제예요. 북한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하고 남쪽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만나가지고 막 우리 합하버리자. 독일 이 동독 서독이 합하는 것처럼 이러면 될 건데 그러지도 못해요. 왜 물을까? 군림하고 과시하고 행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거 왜 못 내려놓을까? 내려놓으면 간단한걸? 그런데 이거 못 내려놓는 사람이 꽉 찼어. 근데 왜 못 내려놓느냐 하고 보니까 지가 이 컵한테 붙들려 있더라? 붙들려 있죠? 내가 붙들고 있는 거요? 붙들려 있는 거요? 부부지간에도 한번 떠올려봐. 붙들려 있어? 붙들고 있어?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한번 떠올려봐. 형제지간에도 떠올려봐. 상처는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상처받을 일 없다. 친한 사람한테 상처받고 친한 사람한테 그러시죠? 안 친하면 상처받을 게 뭐 있어. 무관심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라는 강대국들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통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는요, 참 위험한 생각인데, 북한에서 어저께인가? 뉴스에 나오대. 핵은 미국용이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남한용이 아니고 미국용이다. 그러긴 그래요. 그 큰 핵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쏘면 그 후유증이 북쪽으로는 안 가? 그 말이 맞은 것 같는데 속지 말으라고. 속으면 안 돼. 응? 미국용이랴, 미국용.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당했으니까 뭐 일본용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 근데 결국은 우리 쪽에서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데올로기, 사상적, 이념적 이런 걸로 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귀 기울여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이고 우리가 국력을 아이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놈이 가지고 있던 저놈이 갖고 있던 그거 갖고 있으면 저놈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사 조건을 대리 만족하는 것처럼 하고 있기도 하더라 이게요. 에? 뭔 말인가 알았죠? 그러면 안 돼. 대리 만족? 현실이요. 생물이야 생물. 급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리만족하는 것처럼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 때문에 못 만드니까 저쪽에서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자주권 확보하는데 이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한 발상들은 해서는 안 돼. 우리는 5,000년 동안 엄청나게 강대국으로부터 시달리고 별 수모를 병자호란 같은 것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수모를 겪기도 했고요. 얼마나 많은 왕족 심지어 고려 때는요 왕이 폐위되어 가지고 티베트에서도 다 들어가 거기까지 유배되어서 거기서 죽은 이도 있어. 그게 벌써 천년 전. 저번에 고려 탱화 제가 통도사 주지소임 볼 적에 일본에서 빌려다가 전시하는데 그 탱화를 조성하는데 돈을 대신 분이 남편이 티베트를 선택해 가지고 귀향살이 떠났던 고려 왕의 아내가 탱화를 만들었더라고. 근데 어째서 자꾸 36년만 갖고 그렇게 글이 쌌는가 몰라. 우리도 묻을 건 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들출 건 들춰야 되지만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고 묻어둘 건 묻어두고 현실 정치 속에서 국가의 이익과 국민들의 복리에 좀 더 마음을 썼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러시죠?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번에 중국 그 큰 땅덩어리에서 금메달 하나도 못 땄다? 땄는가 참? 하나 500m에서 하나 땄구나. 아이고 나는 텔레비전만 봤는가 봐. 그럼 500m에서 그러니까 그 더운 지방에서는 몸뚱아리 DNA가 마라톤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잘 뛰는 것으로 잘 다듬어져 있고 또 저 추운 지방 그쪽에서는 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그러시죠. 음식도 마찬가지요. 음식도 더운 지방에서는 몸이 까마니까 열을 더 많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 까매야 살 수 있다네요. 훨씬 그쪽이 더운 아열대 그 적도 그쪽으로 해서 거기 그 부분에서는 본래가 다 까맣고 다 하얀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된 거 아니야. 더운 지방의 사람들이 코 오똑한 거 보셨어? 코 오똑 안 해. 이게 들창고 들려야 더운 기운이 빨리빨리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사막에 먼지가 많으니까 낙타눈썹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걸르려고 눈썹이 진화해서 커진 거지. 우리는 눈이 까풀어지는 것이 금수강산 추나추동이 있는 대한민국 본래 토종들은 눈이 안 까풀어져야 되고 눈썹이 이렇게 성냥개비 올리도록 안 돼 있어야 된다고. 내가 미용 강좌하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후천적으로 더우니까 에어컨, 추우니까 난방기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게 믹사가 돼가지고 이게 추나추동이 아니요. 그러면서 눈썹도 꺼풀어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세먼지 운운해 가니까 그게 애기들은 눈이 다 꺼풀어지고 눈썹이 길 수밖에 없어. 아랍 사람들이나 그쪽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안 줘도 되는데 나 나무 있는데 법문 방해하네.
그렇죠. 그렇게 끊임없이 적응하고 진화해 가면서 세상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 강남 다녀오면은 관상이 똑같아져 버려. 여기는 인천은 뭐 강남까지 올 일은 없겠다만, 어? 그 근방에 댕기는 사람들은 관상학적으로 똑같아. 아, 세상에 저기 뭐 공항에서 출입국 하는데 여권 사진이 달라져 가지고 잘 몰라본다 하잖아요. 인식을 못 한다네. 그게 지금 세상에 전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본성이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본래 자리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한 건데, 상황 전개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정치인들은 그걸 활용해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런 일들을 전개하고 있어서, 대통령은 바다의 자리니까 한강으로 흘러서 내려온 물이든 영산강을 흘러서 내려온 물이든 금강을 흘러서 내려온 물들이든 대통령이라는 바다의 자리들은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오직 했으면 나왔을까? 나는 그래서 그분 찍었었거든요. 오직 했으면 나왔을까 싶어갖고 그분 찍어드렸는데, 그분 나중에 시겁했어요. 현대가 시청거렸잖아요. 대통령 나왔다가 오직 했으면 나왔을까, 오직 했으면 나오셨을까 싶다가도 참 안타까운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런 생각들이 발현시킨 글을 내가 일간지에다 쓴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지금도 봐봐. 아따 멀리 들어갔어. 뭐 다 쓴지 뭔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적폐청산은 옳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한 부배랑은 끊임없이 허공에 떠돌아다닐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안정된 기조 속에서 국가와 민족들이 단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물속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거북이는 물속에서도 육지에서도 지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북이하고 물고기가 논쟁이 벌어졌는데, 거북이가 육지를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물고기가 육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거북이가 일깨워주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거북이가 옳소, 물고기가 옳소. 우리 어렸을 때 남대문 남대문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아이고 대문에는 다 아래 하방에 턱이 있는데, 우리 집 대문에도 그게 턱이 있는데 서울 가니까 당연히 남대문에도 그 턱이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가보니까 없거든. 그래 시골에 와가지고, 아이고 남대문 그 큰 문에 일부러 가서 확인하러 갔더니 문에 문턱이 없더라. 그러니까 저런 미친놈 에? 세상에 문에 문턱이 없을 얘기 있느냐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망신당했다네. 에?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 우리는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삽시다. 노력하면서 삽시다. 하려고 노력하십시다. 그러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 프랑스의 프랑시아 슈너라고 하는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게 인도 철학자이고 동양 철학이 굉장히 밝았던 분인데, 그분이 써놓은 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유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사회가 올바르게 진화하려면 우리 개인, 인간 개개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에는 공동체의 사회적 반전. 어저께 그 여러 명의 스케이트 타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앞에서 그 막 한 서너 명이 차고 나가니까 그 이선에서 끊임없이 그 속도를 내 가지고 그 맨 앞에 출발했던 그 세 명을 따라 잡아 주다가 거의 한 세 바퀴 서너 바퀴 남겨놓고 옆으로 빠져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용도 폐기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고 그때 끌어주어 가지고 그 대열 속에 들어있던 이승훈이라고 하는 13살 차이나 나도만 지금 32살이고 하나는 19이고 근데 그 사람이 차고 나와서 금메달 땄다. 금메달.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거예요. 응? 사회가 올바르게 진화하려면 인간 개개인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 발전에는 공동체의 사회적 반전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영적인 발전도 포함된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루에 5분이고 10분이고 명상도 하고 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영적인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불행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런 이상도 없고 인생 프로그램도 없어. 만일에 여러분 제가 나 어저께 빨가벗었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 그런데 나 어저께 목욕탕 갔다 왔다? 옷 입고 목욕 오는 놈이 있어? 그러면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렇죠? 아, 스님 목욕탕 갔다 왔구나. 왜? 다 하는 일이니까. 그건 다 보편적인 일이니까. 그런데 나 어저께 오후에 빨가벗고 댕겼다? 어디서? 목욕탕서? 근데 그건 또 이상하게 바라보는, 응?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말은 해주고 싶어. 요즘 모든 집에 세면장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있지요. 그런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 누구 좀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화 대신 받은 사람이 화장실 갔어. 요렇게 하는 게 나아. 세면장 갔는데 나오면 하라고 할게. 요렇게 하는 게 나아. 화장실이나 세면장이나 세면장 속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속에 세면장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게 낫냐니까. 참 말의 반전이라는 게 그렇게 묘한 거예요. 어저께 저는 13살 차이나 나는 그 청년과 또 저기 뭐예요, 김보람이 어저께 태극기 다 은메달 따고는 태극기 들고 있다가 그 빙판에다가 그 깔아놓고 절하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대. 그 봤나 몰라. 에? 스케이트 신고 그 대중들한테 절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들던데 그래요. 눈이 침침해서 못 봤어?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불교를 주목해야 한다 그랬어. 그 철학자는 불교는 폭력을 반대하고 비폭력, 평화를 찬성한다. 지향한다. 세계 질서의 혼란에 가장 적합한 이데올로기, 사상적 이념 이런 것들은 인가랑을 주창했던 불교만이 유일하다 그랬어. 이건 서양 철학자가 한 소리예요. 그것도 대한민국에 와서 한 소리요. 불교를 주목하라. 불교는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한다. 불교가 유일하게 종교 전쟁을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는 종교가 불교예요. 응? 저 대승불교권에서는 이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수없이 죽이고 그 나라를 이슬람으로 정복했는데 그때 그들은 길을 떠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했든지 했지 거기서 반복되는 종교 전쟁의 노출된 그런 행위들은 없었다. 그게 지금 이슬람권이 탄자 들은 동네 있잖아요. 탄자. 응? 탄자 들은 동네. 거기 전부 탄자는 이슬람권이에요. 아프가니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탄자 들은 동네가 다 이슬람권인데 그게 거기가 본래는 불교 대승불교의 꽃 피워진 곳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1500년 전에 파생된 그 이슬람이 그렇게 쳐들어오면서 그렇게 수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 그들은 죽임을 받아들였다고요. 전쟁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조명되어서 표현되는 거예요. 세계 질서의 혼란에 가장 적합한 이데올로기적 인간학인 불교가 대안이다. 세계의 미래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든 불교는 반드시 필요한 종교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인데 사람 몸받기 참 어려워. 불교 만나기 더 어려워. 그런데 우리는 다 만났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공해선상에 한번 노출되어 봐이. 그 뭐지? 최루탄 같은 것 또는 그 가스실 같은 데 들어가면 이 맑고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는 한정식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는 외국으로 여행 댕겨보면 안다. 나처럼 정우 스님처럼 잡식정은 정우 스님은 오장육부가 튼튼해가지고 소화력이 좋아서 다 최소한의 양식으로 최대한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 많이 먹을 거 뭐 있단가? 그런데 스님은 뭐 미숫가루 한번 갖고 간 적 없고 누가 주워가지고 먹다가 죽을 뻔하긴 했다만 응? 김치 가져가고 밑반찬 가져가고 어디 댕겨본 일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꼭 가지고 댕겨. 한국에서도 갖고 댕기는 스님 있어. 한국에서도 절에서 반찬을 싸갖고 댕기면서 밥만 얻어서 그렇게 먹는 이도 있던데 뭔 일인지는 잘 몰라. 자, 오늘 법문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화 올림픽이 오늘 잘 끝나기를 바라고 또 자국에서 아무 불상사 없이 그렇게 원만하게 30년 전에 하계 올림픽을 한 것처럼 그렇게 했고 많이 북한도 진화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연예인이다. 연예인의 과는 무당과입니다. DNA가 무당하고 연예인하고 과가 똑같아요. 우리는 슬프면 말 못하고 눈물만 흘리지 울고 울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덜 슬퍼서 그래. 과가 무당과라 말하는 것 같다. 어? 그 사람들은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기를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뭐 눈물을 그 안약 아니라는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노출되어 버리면 그 다음 단계가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우 스님이 12월 달에 포교 대상 종정상 받는 날 총무원에서 원장 스님 또 간부들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가득 찬 불자들도 있고 축하해 주러도 오고 제가 제일 큰 상 받았으니까 그런데 소감을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말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정우 스님도 어찌 보면 정우 스님 속에도 정우 스님이 여러 개 정우가 있어요.
에? 신선노름 할 정우도 있고 또 한량기가 가득한 정우도 있고 섬세한 미적 감각을 지니고 있는 예술성을 지닌 정우도 있고 다양한 정우가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은 어른 스님들이었고 그늘이 되어주셨고 불자들의 울타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변형되지 않고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고마운 마음이 쓰나미처럼 순간적으로 몰려오는데 고맙고 감사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고맙고 감사하면 표현해야지. 근데 내가 무속인이 아니고 연예인이 아니고 스님이다 보니까 말 못했다니까. 한마디도 못했어. 말을 트면 내가 한없이 울먹일 것 같아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 응? 그 금강정에도 보면은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거기 보면 체루비읍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체루탄 맞으면 지가 울기 싫어도 눈물 난다. 체루비읍이라는 게 그런 말 아니요? 체루탄 채자요. 하염없이 흐르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 할 일 내 스스럼 없이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다잡아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명사에 오면 언제나 불자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이 모습 늘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는 자주 못 오더라도 늘 보명사 불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일찌감치 얘기해주고 가는 겨. 그렇게 아세요? 성불하십시오.